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셋째는 통계. 다들 아실 겁니다. 여론조사가 곧바로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는 마치 세 번째 새빨간 거짓말처럼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의 지지율이 40% 중반, 50% 초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런 분 중에는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00% 진실도 없고 100% 거짓말도 없다는 전제하에 진실의 실체를 접근해야만 합니다. 문화일보가 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더불어민주당 38.5%, 미래통합당 23.1%로 나왔습니다. 격차가 15.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만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바늘을 4년 전으로 돌려서 2016년 제20대 총선, 그때는 총선 날짜가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인 2016년 3월 20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여론조사를 조사해 봤더니 요대로 제목을 뽑되 민주라고 써있는 부분에 새누리, 통합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에는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15 내지 20%포인트쯤 뒤진 곳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집권 여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공작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만큼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 이제 총선은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여당은 망하고 야당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가 많았죠.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결과는 15%포인트 차로 집권 여당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처럼 2016년처럼 이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1%, 미래통합당 33.6%로 나왔습니다. 격차는 8.5%포인트입니다.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례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각 당 지지율 역시 요동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 지지자라면 4.15 총선 이후에도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낙관해도 좋을 것입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자라면 너무도 낙담한 나머지 희망을 버려야 할 수치라고 보십니까? 4.15 총선은 이제 정확하게 3주 남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도로묵 조국 선거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위성정당이 사실상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난 뒤 열린민주당과도 연합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 두 의원이 지금 주축이 돼서 출범시킨 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렇게 두 개의 위성정당을 갖고 선거를 치를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비례정당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비례정당 지지율만 따로 모아봤더니 미래한국당 20.4%, 더불어시민당 16.5%, 정의당 9.1%, 열린민주당 6.9%, 국민의당 5.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자유공화당 0.7%, 친박신당 0.4% 순서입니다. 자, 이게 뭐 복잡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다시 딱 둘로 나눠서 범진보정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기를 한데 묶고, 이번에는 범보수정당, 즉 미래한국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을 한 대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나눠봤더니 범진보는 33.1%, 범보수는 21.5%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오늘 당장 치른다면 범진보가 범보수를 11.6%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여당이 15.4%포인트로 앞섰고 비례대표 투표 역시 여당이 11.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건 역시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지지자는 4.15 총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안심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야당 지지자는 낙심한 나머지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 선거운동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안 된다, 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이기 때문에 선거 주체가 아니다 라는 이유를 댔다고 해요. 따라서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례당 관련 규정 해석도 엿가락 같다, 뭐 선관위가 집권당 눈치 보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진보 유권자는 8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고 보수 유권자는 75.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여당 쪽이 앞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물었더니 잘한다가 51.9%, 못한다가 43.2%로 나왔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민간 기업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처럼 자화자찬으로 바꿔놓는 숟가락 얹기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보면 1번에서 10번까지 친문 인사 일색입니다. 열린시민당의 후보가 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17명을 검찰 쿠데타 명단으로 공개했는데 이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오세훈, 나경원 후보에게 대진년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온갖 방해 책동을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투표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든 우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치적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희낙낙하는 좌파 유권자는 완전히 뒤집히는 선거 결과로 낙담할 수 있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우파 유권자들은 새로운 결집을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초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총선 날짜는 4월 13일이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과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제20대 총선 때 그해 3월 21일에서 25일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때 한국갤럽 조사에 따른 각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당 8%, 정의당 5%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8%포인트 차이로 새누리당 우세였습니다. 리얼미터, RN서치 같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만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방심하는 쪽이 진다. 이기는 정당이 있다면 자기네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자멸해서 이기는 것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